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자, 어제는 좀 빠졌죠. 자, 차트 보시면은 FD 승인 불발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자, 힘을 한번 썼는데 살짝 밀렸죠. 중요한 거는,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차트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평선들 거의 지금 수렴하는 중입니다. 요렇게. 자, 여기 딱 이 정도 지점에서 다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자, 오랜 기간 동안, 자, 옆으로 누워 있다가 이평선들이 모였습니다. 수렴되는 모습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이렇게 수렴이 된다. 그 다음에는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었던 기간이, 여기 기간이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HLB 이제는요. 저 바닥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확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매도 매수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저점을 노리고 들어온 세력이 있는 반면에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HLB는 이슈보다 이제 중요해진 게 수급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이건 다 오픈됐잖아요.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요, 이 주봉이나 언론 보잖아요. 자, 이거 신고가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10년 차트인데 신고가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있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더 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추가 매수 여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매출이, 실적, 계약 이런 건 안 나오죠. 이건 뭡니까? 추정치만 나옵니다. 수치보다는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HLB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일봉 보시잖아요. 이 4만원대에서 12만원 갔다가 다시 4만원대 왔습니다. 이렇게 급등 급락이 나왔어요. 왜? HLB가 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박의 효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겁니다. FD 승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망감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면 올라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들은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세력들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가 잘 풀리나 보다. 포모가 작용합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내려갈 때는 임상 실패했나 보다. 뭐 안 되나 보다. 피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찌라시 같은 것도 많이 퍼뜨립니다. 이번에 HLB 공매도 이런 거 관련해서 찌라시 엄청 퍼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응이 어렵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수치, 피겨가 안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매출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도 다른 제조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훨씬 더 어렵고 반대로 큰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는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계로 볼 텐데 다 아실 테니까 두 번째 그 의미만 살펴보고요.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제가 준비한 HLB 특별한 리포트가 있고요.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홈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시면은요, 중요한 약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가 있고, 리보세라는 얘기죠.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본론 바로 들어가서 진행권 회장 승인 불발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BIMO 실사 미완료, 승인 변수 아니야,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 자, 승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불발된 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는 임상 실사 해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피대상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삼았습니다. 항서제약 캄넬리 주막 생산하죠. 자, 따져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간다, 전쟁 때문에.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환자들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항서제약 퍼실러티 문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캄넬리 주막 효능에도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고, 다른 약과 병용용법 리보세라니까 같이 쓰게 되면 효능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이 진양권 회장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거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닌데, 칸릴리 주막 퍼실러티 문제,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없었다면 BIMO가 없어도 승인 났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DNA 정보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실험이나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들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IRA 아시죠? 자,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북미에서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승인 났다는 얘기입니다. 퍼실러티 문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미 암학회에서도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됐습니다. 캄렐리 주먹과 리보세라닙과 같이 썼더니 부신 피제람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두 약 처음에 간암 치료제였어요. 이게 위로 갔다가 유방암, 난소암, 이제 부신 피제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는 문제가 없고 캄렐리 주막을 트집 잡았다.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생존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허가, 목표. 자, 여러분 코로나 때 패스트 트랙 생각나십니까? FDA에 이거 긴급 승인 제도가 있어요. 필요한 약은 긴급 승인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FDA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정치적 입김도 작용을 하고. 자, 12월 이전에 승인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완전 간해가 뭐냐면요,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어떤 약물을 새로 투입했습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암이 흔적이. 이게 완전 간해입니다. 이제 뭐죠? 그러니까 간암, 위, 유방암, 난소암, 아까 뭐였어요? 부신피질암, 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췌장암 하나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DA 7월 2일날 미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안서를 제출한다. CRL. 그죠? 여기서 제가 보기엔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이거 트리거가 되어서 주가가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긴급 승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서브적인 문제를 보면 처방 예상 목록 PBM, 이거 뭐냐면요, 미국의 제도인데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입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연구 대행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판매가 어렵습니다. 보험 혜택 못 받고, 전체 PBM에 20% MS가 있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야렉스,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을 실판대꾸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도 HLB 제약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얘네들이 물건을 팔게 된다는 얘기죠. 판매 유통을 전담하게 됩니다. 미국, 한국, 자, 판매를 위한 준비가 모두 마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자, CB600억도 발행이 됐다. 이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자, 엘레바에서 자금 조달 가능한데 미국 마케팅 자금,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의도는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근데 이 CB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잖아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채권, 유상, 그 다음에 CB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하는 거, 유상 증자하는 거, CB 발행. 자,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발행시장에서도 들어옵니다. 세력들은 CB나 BW, EB, 유상증자, 이 매자낸 투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 주가 되죠. 이게 서브고, 60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HLB에 발행시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하는 사실 자체보다 이전하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매도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이랑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중단되긴 했는데 6월달에 7월달에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이거 공매도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하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매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신한증권 창구로 찌라시 퍼뜨리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겼습니다. 왜? 찌라시가 현실이 됐잖아요. 승인이 안 됐거든요. 공매도 세력들 지금 뭐하고 있죠? 그러면 쇼커버 중입니다. 채워 넣고 있어요. 물량을 다시 밑에서 위에서 때렸을 때니까 10만원 12만원대에서 그죠? 자, 근데 만약에 7월 2일날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가겠죠. 그때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때는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스키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액면보다는 에코프로 작년에 보시면요, 여름에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전인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액면분할하기 전에 300%가 올랐어요. 왜 올랐죠? 2023년 작년입니다.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원, 80만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거로 예상해서. 근데 실적 안 좋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빠지니까 숏 커버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노출되면서. 그때는 숏 스키즈로 대응했어요. 가격 불문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300%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커버나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버립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HLB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다. 정리해보면은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완제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랬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확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기준이 될 만한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하죠. 1상이나 예상에서 포기합니다. 왜? 초기에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R&D를 위한 장비나 물자, 임상 장비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자, 그래서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네가 대신 해라. 성공하잖아요? 매출에 5에서 10%만 받습니다. 로얄티를.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그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FDA에서. 승인 나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죠. 승인 좀 하게 되면 FDA 승인 나면 바로 판매됩니다. 자, 그 다음에 CB 600억도 발행이 됐습니다. 마케팅 예비비 형태로.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발행시장에서. 그 다음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현재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이게 스키즈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승인 나게 되면. 자, 정리하면요, 바이오 종목이 심리적 부분이 크다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은 다 끝났어요.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B 600억 받아간 새로운 세력, 이것도 중요하고,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매도 세력보다 더 중요한 세력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트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1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받아간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받아간 세력이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자, 근데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거 기관 동향 보셨나요?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물량을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요, 주문도 많이 받아보고 외국인들, 외국계 증권사, 외국인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개인들처럼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저 밑에 깔아놓습니다. 저가에다가. 그 다음에 살짝 구간을 올립니다.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로 산다. 주가는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3단계부터.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거 다 빠졌어요. 이걸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강력한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얘네들 왜 들어왔을까요? FDA 승인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캄넬리 주막이 승인이 불발될 원인인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BIMO 문제도 그렇고 강력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HLB는 지금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의 일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슈는 문제될 게 없고 이겁니다. 수급. 무슨 얘기냐? 머니게임입니다.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누가 돈이 많을까요? 박뮤수가 보기에는 이쪽입니다. 얘네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서 균형이 팽팽하다가 살짝 지금 올리려고 그러다 또 맞았죠. 만만치 않습니다. 두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매집해서 올렸는데 다 못 팔았을 겁니다.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밑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코로나 때 급등 급락이 한번 나왔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이거를 빼잖아요. 이거 두 개. 이 기간 동안 6년에 걸쳐서 매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나오죠. 3만원대 6만원대에서 계속 물량을 받았어요. 이게 몇 배 오른 겁니까? 자, 5년에서 6년 매집을 했는데 올라간 거는 자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되죠.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미 신고가가 났잖아요. 10년 차트인데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추가 매수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팔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 들어온 세력이고 헤지펀드, 그죠? 얘네들이 일단 주포입니다. 얘네들 어떻게 하죠? 개미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죠. 승인이 불발됐다, 승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턴다는 얘기입니다. 피어와 포모를 이용해서. 이것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LB 같은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 매매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선호하고, 의외로 따져보면 별로 수익이 안 나 있습니다. 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잖아요. 바이오 종목들. 제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자, 세력만큼 수익을 좀 내보려면 먼저 패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세력들이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고, 자, FTX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 네거티브한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략. 자, 그 다음에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중요하고 5번이 중요하겠죠.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010-3158-8575. 이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HLB-R.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시면요, 자, HLB 전체 계열사 커버가 가능합니다. 생명과학, 제약,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자, 전략자료 HLB-R로 꼭 챙기시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등 급락이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드리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인원도 300에서 제가 600으로 늘렸습니다. 특별히 HLB 때문에, 전체 계열사 때문에. HLB 포함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텔레그램 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말고 호흡이 좀 길게 하면 대박이 나는 중장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HLB를 제가 신호 드렸는데요. 작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 보면요, 11월 달부터 거래가 슬슬 터지면서 11월 초에,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틀에 걸쳐서 6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 3만원대 바닥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들고 있었는데 급등이 납니다. 특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2월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월에 급등이 나오죠.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단순한 기대감으로 FTA 승인 3월 26일 날 12만원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날 3월 26일 날 보시면은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3월 26일 이날이죠. 3월 26일입니다. 12만원 전량 매도.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겁니다. 상당히 큰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승인 불발되고 급락합니다. 자, 5월 달에 저점을 찍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자, 그래서 제가 5월에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합니다. 5월 23일 5만원에 매수했어요. 이날 단기 납부가대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왜 샀을까요? 이거 가격이 많이 빠져서? 아닙니다. 매매 동향 보니까 얘네들이 들어온 겁니다. 헤지펀드 이걸 들어오고 제가 여기다 베팅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전력기기 쪽입니다. 북미에서 전력기기 때문에 AI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어요.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LS 일렉트릭. 예전에 LS 산전입니다. 자, 3월달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죠. 자, 3월 초에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20만원 넘었죠. 이거 3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방은요, 섹터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드리는 방입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대장주가 대기 중입니다.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종목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리포트.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 시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력 인명을 동원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레인보 로보틱스 저점이 4만원대 5만원대였는데 그 당시에 이슈 터지고 24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리포트인 종목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가 될 종목들이에요. 미리미리 바닥에서 꼭 물량 계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HLB 논란이 참 많은 주식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R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방. 여기 인원도 제가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대박 종목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1번도 중요하고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들어가 있고요. 3번에 거래소 이전과 FTA 승인, 특히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 네거티브 전략도 들어가 있고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정리,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 이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HLB 알록 자료 쭉 챙기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방이 따로 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요.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슈 다 오픈됐고 이게 중요해졌다. 수급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열심히 쇼 커버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거 7월 2일 지나고 자, 어떻게 될까요? 쇼 스퀴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미리 인지한 헤지펀드 눈치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수급 싸움이고 누가 머니 게임이냐,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헤지펀드 강력합니다. 지금 내리 누르겠지만 얘네가 제가 보기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다 베팅해서 그래서 2차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요. 필요한 자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